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어제 새로 뽑았죠. 그러나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요. 집권 여당은 언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네, 복잡한 내부 사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전 이제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네. 대통령 때 하시고 이제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하신 아니,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당원이니까 네. 당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갔을 뿐이지 이걸 정계 복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 또 뭐 총선에 또 나오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비대위원 제안 이렇게 받으셨을 네, 때 한 번에 가겠다 하셨습니까? 일단 그 제안을 사실은 당일날 아침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하셨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이미 제가 공천관리위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저랑 한 3개월 정도 호흡을 맞췄고 그때 제가 이제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분은 당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었나 봐요. 아, 좀 쉽게 생각하신 거죠. 편하게.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전화기 보고 전화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셨군요.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까? 출근하려고 막 그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며칠 이제 하셨는데 어떻게 잘 순항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일단 우리 당의 제일 맏형급 아닙니까? 오선 의원이시고 가장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특별히 또 계파에 치중돼 있지 않으시고 네네. 또 정무수석 정무 쪽에 일을 많이 하셨죠. 기자 출신이시고 저랑은 이제 기자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 판단력과 리더십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참 그간 복잡하고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네네. 5선 투톱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표가 안 나왔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대충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한 10여 분 정도가 출마를 하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당내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제 이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늘 움직여야 되고 그런 마련에서 이번에 그 이영호 의원님께서 저희 당에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42표나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당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있습니다. 의미에서 희망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일부에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 경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한편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래도 당이 역동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사실상 추대를 가는 과정이 좀 거칠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원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네. 반발도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왔고 분명히 그 반발이 있었을 신기 안에서도 거예요. 장제원 의원 쪽은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 표가 그쪽으로 갔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매끄럽게 잘 안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정치권의 뒷 얘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말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주도했던 그 민들레에 참여도 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여하튼 사실상의 추대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이영호 의원님이 20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뒤엎고 상당히 많은 표심을 가졌고 사실 이제 한 8, 9표만 왔다 갔다 했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이것을 당의 역동성,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선택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여러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문자 유출 사건이었는데 네네. 어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내용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네, 되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부터 이제 핸드폰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 문자가 당일날 문자는 아니죠. 예. 13일인가 8월 13일? 예, 8월 달 주고받은 문자인데 문자였다고 그러죠? 그날이 어떤 날이었었냐면 저희 당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께서 이제 양도구역이라든가 뭐 개고기 신군부 이런 얘기가 막 그때 나왔을 때라 사실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저는 갈등의 피크이지 않았나 싶었고 예. 저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화번호가 당원들한테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문자 폭탄을 받고 왜 이준석 징계 안 하냐.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고 그런데 아마 저도 그럴 정도로니까 그 정진석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께서도 상당한 문자를 받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래요. 윤리위가 이양희 그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가 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양희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분은 아예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라는 그 항의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 유상범 의원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심을 그때 막 전달했다. 예. 이런 것이 지금 거의 한 달 지나서 마침 나왔던 거죠. 그런 마련에서는 그때 당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한간에서 보는 윤리위가 결국은 이른바 윤핵관들이 좌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는 상당히 이제 결이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 그분은 액면그대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대통령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분 말고도 그분은- 다른 네. 위원들이 또 근데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예컨대 국회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받을 수뿐이 없는 입장이지만 아무튼 위원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너무 저렇게 굳건하셔서 아마 예컨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양희 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저런 부탁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사퇴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당에 그런 그 유 위원장님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갖고 있는 윤리위에 대한 의심의 그런 시각은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아니 보시는 아닌 것 거죠. 같다가 예. 아니라 지금 여기 YTN에도 출입 기자 계시지 않습니까? 이양희 위원장님이랑은 전화 통화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고 이제 곧 임기 다 마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이제 그때 어떠냐면 그 13일 날 그런 이제 양도구역 이런 말들이 있어서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의총을 했죠. 의총을 해서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건의를 한 상황이에요. 건의를 한 게 바로 27일 날 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27일 날 의총으로 이어졌고 그 의총을 이제 윤리위에서 받지 않았었습니까? 받아서 지난 7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윤리 개시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그것이 뭐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이준석 대표의 상상력입니다. 저희도 28일 날 실제로 원래는 이제 28일 날 그 징계가 이루어질 것 같이라면 예상을 했었지만 그것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추가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그 위에 수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탈당 그렇죠. 권유나 아니면 이제 제명 그렇게 네네. 가게 되는 건가요? 네네. 왜냐면 나머지가 둘 뿐이었고 탈당 권유는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으면 10일 후에 자동 제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가 되든 사실상 이제 제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정학 뭐 3개월 정학 뭐 6개월 정학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근신을 하면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근데 근신 기간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건 퇴학하는 것이 일반 그 학교에서도 상식이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갖다가 이제 처벌을 할 때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회사에서도 그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일반적인 상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구역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해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냐. 네. 유엔 인권이 제소하겠다. 이런 네. 입장까지 저 밝히고 표현의 있거든요. 자유라는 표현이 예컨대 이제 뭐 우리 기자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죠. 표현의 자유 있죠. 제가 우리 앵커님께 아 오늘 참 예쁘다, 섹시한데 이거 표현의 자유예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남자라면 예. 부적절한 표현이죠. 부적절한 예. 표현이죠. 그런 것서부터 그때 금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앵커님께 오 되게 섹시한데 이러면 저 재수할 걸요 아마. 그렇죠? 네, 성희롱으로 네. 언어에 의한 성희롱도 굉장히 그 우리가 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에 대해서 분명한 해당 행위고 그것에 대한 판단 주체는 당에 있고 우리 당원들에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 봐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를 빗대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이제 아직도 30%대이거든요. 네. 새 정부 출범한 지가 꽤 됐는데 뭐 대통령이 지금 뭐를 잘하고 계신 건지 뭐를 못하고 계신 건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잘하고 있는 건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난 정권을 교체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뭐 노사 문제 등등을 교정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환율, 고금리, 이제 고물가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전체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금방 그 성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성과는 2, 3년 좀 지나야 경제가 살아야 또 민생이 살아야 그 성과가 나타날 거로 보여져요. 예. 지금 지지율이 이제 2만 3초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조금 반등됐다고 해요. 저는 그 이유가 오히려 그 이재명 리스크 예. 또 이준석 리스크로 저희 당의 당심이 똘똘이 뭉친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도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이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아주 그 버텀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대에 보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싱글 디지트 뭐 5% 7%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임기 말에. 예.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대통령과 그 가족의 직접적인 비리가 나왔을 때인 경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리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선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예. 이제 올리는 것은 대통령과 저희 당이 잘해야 되죠.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은 사소한 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의 사소한 실수라든가 이번에 영빈관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정무적 판단의 실수라고 봐요. 제가 이제 청와대 10년 전에 근무하지 않았었습니까? 저희 나라 영빈관 정말 다시 져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 이제 자 보세요. 청와대는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하셨어요. 공약으로. 결국 못 나오셨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당신께서 그 지지율을 그때의 공약을 이행하셨으면 분명히 영빈관 짓자고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건물은 멀쩡해 보이거든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리고 오래전에 저 저희 건물에 대해서 취재했었는데 제가 왜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건물은 제가요 정말 비양심적인 대표적인 3인이 네. 김의겸 또 고민정 또 탁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수석실에 있었던 근무했었던 사람들은 저 건물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내외 그러니까 외국의 국빈들도 모시지만 국내 행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사진으로는 그럴듯해요. 예. 저게 국적 불명의 위르풍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저 갖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구려에 샹데리아만 좀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저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질도 사실은 사진으로 보니까 그럴듯한데요. 전부 합판들이에요. 합판이고 해서 저희 정부 때도 저기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하다못해 실내 인테리어라도 좀 한국식으로 고치자. 외국의 국빈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단청으로 고치자. 그래서 좀 한국의 미를 보여주자 했는데 그때 야당에서 그 실내 인테리어 비용도 리젝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못 고쳤거든요. 더 문제는 저 시설이 얼마나 낡았냐면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럴듯해서 좀 무슨 파티하는 것 같아 보이실 거예요. 저기서 쓰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원탁 테이블이 뭐 적게는 200개에서 500개까지 놓는데 네. 그 테이블을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 합판으로 이렇게 다리를 접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행사가 있을 적엔 하얀색 테이블볼을 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거 접어갖고요. 그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쭉 통로에 세워놔요. 심지어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밑에도 막 쑤셔놔요. 그때 행사가 있으면 막 꺼내갖고 탁 펼쳐서 하얀색 테이블 크로스만 놓지 정말 값싼 식당에서도 쓰지 못하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더 문제는 저기가 이제 가운데가 돌아가는 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계단이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장애인 시설도 전혀 전무합니다. 그렇고 저기 조리 시설이 없어요. 조리 시설이 부족하니까 저기를 이제 5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는데요. 예. 그 업체들이 올 적에 화구까지 다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조리된 것을 대표만 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 행사를 할 때 중국 음식이 많습니다. 이유가 중국 음식이 금방 대표해서 예. 그냥 내놓기가 좀 편하거든요. 다른 음식들보다.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식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오죽하면 그 탁현민 같은 분이 그랬잖아요. 주민센터보다도 못하다.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다 하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 하면 아마 영빈관부터 짓자고 했을 거예요. 성남시청 아시죠? 지자체에서 가장 큰 시청.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도청보다도 더 커요. 전남도청, 전북도청보다 2배나 큽니다. 그때 총 건축비가 3,222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근무 사무실이 140평이에요. 대통령실보다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센터도 없어요. 별로 주민 편의 시설도 없다고 그래요. 시청 근무 직원들이 쓰는 개인 평수가 10평이나 돼요. 그래서 성남시청을 지으면서 이 말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상당히 많이 외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현장에 탁현민 또 그 말씀드린 김의겸, 고민정 이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가면 블레어 하우스에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그 블레어 하우스는 미국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본산입니다. 중국에 가면 조대에 묵으세요. 또 저희가 일본은 가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이제 아카사카 이궁이라고 해서 국빈들을 다 모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북한에 가봤는데 그 백화원이라고 해서 그 외국 사절들을 모시죠. 그 영빈관은 단순히 그 밥 먹고 뭐 행사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그 마지막 그 파이널 정점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시각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정무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굉장히 건 부족했다고 저는 어떤 생각을 부분에서 해요. 좀 앞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저는요 보십니까? 이게 옷에 예. 그 어린 그 입학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론을 보고 설득하고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세계 수준의 건축가들도 많아요.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국민 여론을 만들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작해서 1, 2년 동안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예. 다음번 대통령은 정말 그럴듯한 영빈관에서 국빈을 맞을 수 있길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해놓지 않으면
다음번 대통령은 또 못하세요. 네. 좀 전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방문 네네. 일정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제 이제 그 같이 가신 적도 있고 한데 윤 대통령 그 이번에 그 조문록 작성을 하는 그 일정이 원래 예정보다 하루 늦춰졌고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저희가 정권을 바꿔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생떼를 쓴다. 이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게요. 이것은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9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내외는 외국에 나가시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아요. 아시아에 저희가 1등을 다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 가장 미래가 밝은 나라이고 경제 교류가 상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에 대한 예우 수준은 그 나라 국격하고 완전히 비례합니다. 저희 제가 청와대 있을 적에 그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 브레하우스에 숙식하시냐? 조호대에서 주무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브레하우스나 조호대는 아무 국빈이나 숙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존 소율이 최상류 국가, 초인류 국가에 맞춰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외교관들의 수준이요 그 정도로가 예.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은요 이미 전 세계 1류급 외교관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교통이 혼잡했었던 거, 그는 일종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쪽에서 의전을 다해서 그 예우를 다 갖춰주지 않았었습니까? 그쪽에서 또 익스큐즈를 한 거죠. 그것을 갖고 저렇게 예. 국격을 무시하는 이미 민주당에서 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전 정치 공세에 지나지 예. 않습니까? 저는 예.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 불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럼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네. 도착하는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시간을 잡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또 이런 그랬으면 시각도 더 좋았을 있거든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하튼 그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시간을 좀 맞추지 못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에서 예우를 다 했었고 시간이 좀 늦었었던 것은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아시아국에 갔었는데 아시아국에서 그 통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던 적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행 위원에게 전국 현안 그리고 당내 상황 들었습니다. 예.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자면 짧게요. 아 진짜 그 김의겸 고민정 의원님 저랑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리 바뀌었으면 저하고 똑같은 주장했을 거예요. 네. 좀 같은 철학과 생각을 국가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김의겸 네.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네. 반론하실 생각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